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온라인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모의 유리화부터 문제 풀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결의 법칙 5-1번입니다. 자, 해결의 법칙 5-1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했지? 결국 제곱근 계산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자, 무슨 계산? 제곱근 계산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루트 A 곱하기 루트 B처럼 같은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돼? 같은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즉 반대로 얘기를 하면 루트 안에서 뭐랑 뭐랑 곱해졌는데 이 루트끼리 분리 가능하고, 즉 이렇게 된다는 건 곱셈과 나눗셈일 때는 루트끼리 결합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건 분리가 가능하죠. 또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을 때는 또 역시 같은 루트 안에 쓸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형태가 결합, 이렇게 가는 게 뭐지? 분리. 그러니까 루트의 곱셈과 나눗셈은 결합과 분리가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원리야. 근호의 곱셈과 무엇은? 나눗셈은 분리와 뭐가 가능하다? 결합이 가능하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지? 루트 안에 무슨 제곱수가 있으면, 무언가의 제곱과 같은 무슨 제곱수가 있으면 완전 제곱수가 있다라면 걔는 어떻게 돼? 루트를 캔슬시키고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요거를 주의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분수꼴 중에서 루트 계산을 했더니 분모의 유리화라는 작업인데, 분수꼴로 답이 나왔는데 그때 분모에 뭐가 있다? 무리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모의 유리화죠.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의 목적은 뭐지? 분모의 무엇이? 루트. 즉 무슨 수가? 무리수가 뭐 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러기 위해서 분모의 유리화 작업은 어떻게 해주죠?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 이때 같은 수가 뭐지? 분모 기준으로 루트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루트의 값을 분모 분자에 같이 곱해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라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5-1번 보겠습니다. 5-1번. 페이지 49페이지에 5-1번입니다. 자, 페이지 49페이지에 5-1번. 옷을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다른 수업하고 이제 저녁에 강의 하나 찍고 이제 미리 들어가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번호 5-1번에 루트 27분의 얼마지? 5가 A 루트 3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단 이거 먼저 풀어봅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면, 자, 일단 루트 27은 얼마지? 3루트 3이죠. 9, 3, 27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사실은 이제 문제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이까지 가는 과정은 분모에 뭐를 해주는 과정이야? 유리화를 해주는 과정이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분모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분모의 유리화를 하게 되면, 자, 분모 분자에 어떻게 해야 돼? 루트 3을 곱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루트 3 곱하는 거야. 자, 다시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하지? 루트 3을 곱하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 3이니까 3, 3은 9분의 5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네. 따라서 여기서 A 값은 얼마입니다? 9분의 5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A는 9분의 5죠. 두 번째는요, 2루트 5분의 1이 무엇과 같다? B 루트 5랑 같다. 자, B 루트 5라는 건 B 곱하기 루트 5라는 거야. 자,
자, 그럼 얘도 역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은 뭐야? 분모의 유리화 과정 아니야. 그러면 분모 분자에 무엇을 곱해야 돼? 루트 5를 곱하겠죠. 자, 2루트 5에다가도 루트 5. 분자 1에다가도 루트 5를 곱해내면 얘는 5가 될 거 아니야. 5, 2, 10분의 루트 5가 될 텐데 이 식은 다시 쓰면 10분의 1 따로 떼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자, 이거는 뭐랑 표현이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x분의 5라고 하는 것은 뭐지? x분의 1 곱하기 5랑 같지 않냐? 이런 느낌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웃기네. 이렇게 할까요? 5분의 x라는 건 뭐지? 5분의 1x랑 같잖아. 그런 거지. 그래서 이 10분의 1이 곧 뭐가 되죠? b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9분의 5와 10분의 1을 곱해주면 약분하면 2가 되어서 정답은 18분의 얼마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게 지금 이제 유리화 해부라는 작업인 거야. 유리화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얘를 이제 다음 수업 때는 오늘은 안 할게요. 다음 수업 때는 이 등호를 A 또는 B에 관한 무슨 식?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리화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원래 방정식 풀이법까지 하려다가 이거는 다음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분모 유리화 질문하면서 선생님 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한 번 더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옆에 쌍둥이 문제 역시 여러분이 풀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6-1번 이제 그러면 분모 유리화까지 다 됐으니까 마지막 남은 제곱근 계산은 곱셈과 나눗셈이 같이 있는 무슨 계산이야? 혼합 계산이겠죠. 자, 혼합 계산 해봅시다. 자, 6-1번 문제 보면 2루트 5 곱하기 루트 7 나누기 얼마지? 루트 10이지.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2는 어차피 루트 바깥에 있으니까 그냥 두시고요. 나머지 숫자는 루트 안에서 다 결합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5 곱하기 7 곱하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면 얼마지? 10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2 그대로 쓰시고요. 5 약분하면 2가 되니까 루트 안에서 2분의 7이 되겠지. 자, 그러면 주어진 수는 분모 분자를 따로 떼내면 루트 2분의 2루트 7이다 라고 분리 가능하죠. 다시 봐봐. 여기 2분의 1과 7이 있으니까 같은 루트 안에 2분의 7이 있었잖아요. 근데 루트를 뭐 하는 거야? 분리시키는 거야. 유리화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답이 끝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줘야 돼? 유리화해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돼? 루트 2를 곱해야 되겠죠. 자, 뭘 곱한다고요? 분자 기준이 아니야. 분모를 유리화하는 거야. 왜? 분모의 루트, 즉 무리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해서 확정되어지지 않는 녀석이 분모, 즉 기준이 되는 숫자에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그걸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따라서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2 루트 14가 돼서 이 2와 이 2가 뭐가 돼? 약분되겠죠. 따라서 유리화한 결과는 얼마다? 루트 14다. 여기까지 답을 쓰셔야 됩니다. 나머지 계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루트 바깥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있으면 굳이 얘를 다시 루트 안으로 넣지는 마세요. 굳이 그렇게 해서 숫자를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 7-1번. 자, 이런 제곱근 계산이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7-1번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 듣기 전에 그 6번 유형에 대해서 강의 스탑하시고 문제 푸시고요. 5번도 역시 마찬가지야. 강의를 스탑하시고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자, 7번 보면 밑변의 길이가 10이 높이가 10인 삼각형 모양의 꽃밭일 때, 자, 뭐 이렇게 생겼나 봐. 삼각형 모양의 꽃밭인데요. 밑변의 길이가 10이고요. 높이가 얼마지? 10. 7이 아니라 10.
맞아요? 근데 이 꽃밥과 넓이가 똑같은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려고 한대. 그럼 이거와 이거의 뭐가 같아? 넓이가 같은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자 식이 어떻게 돼? 정사각형의 넓이는 x제곱은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10 곱하기 12 곱하기 얼마죠? 2분의 1이 되니까 얘 약분하면 6이 되어서 x제곱은 얼마지? 6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때 이 정사각형의 꽃밭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자 그럼 이 표현은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 얘를 수로 읽어내면 60의 무슨 근을 구하라? 제곱근을 구하라는 문제랑 같죠. 따라서 x는 제곱이 여기서 이항 건너가면 뭐가 생겨? 뿔마 루트라는 모양으로 바뀌지. 그래서 뿔마 루트 60입니다. 근데 x라는 것은 도형에서의 변의 길이니까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x는 루트 60인데 여기까지 답을 쓰면 절대로 안 되지. 왜? 60 안에 무슨 제곱수가 있어요? 완전 제곱수가 있잖아. 뭐죠? 4 곱하기 15. 그때 안 했나 우리? 4 곱하기 15. 해볼까? 4, 5, 24에서 60. 따라서 얘는 얼마로 바뀌죠? 2 루트 15로 바뀐다. 자, 60도 잘 기억해 주세요. 4 곱하기 15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마지막 8-1번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8-1번이 이제 조금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문제인데 지금 결국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제곱근 계산에서 곱셈과 나눗셈의 형태는 뭐지? 분리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분리와 결합이 되어질 때 루트 안에 완전 제곱수가 있으면 걔는 어떻게 돼? 루트 바깥으로 빼내야 된다. 그리고 분수꼴에서 계산 결과가 분수꼴이 나왔는데 분모에 근호가 있다. 즉 분모가 무리수의 형태라면 어떻게 된다? 걔는 유리수로 바꾸어 줘야 된다. 그게 곧 분모의 유리화 작업이었죠. 자 그러면 페이지 50페이지 마지막 8-1번을 보시면 완전 제곱수를 기반으로 해서 무슨 제곱수? 완전 제곱수를 기반으로 해서 식을 분리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굳이 쓰자면 완전 제곱수. 여기서의 완전 제곱수는 10의 제곱이나 10의 4제곱 같은 거야. 얘를 기반으로 하여 수를 뭐하는 작업? 분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조건에서 루트 1.56이라고 하는 것이 제곱근표를 보면 1.249라고 되어 있고요. 루트 15.6입니다. 자, 숫자 배열은 1, 5, 6으로 같지만 얘는 1.56이고 얘는 15.6이야. 얘가 훨씬 크지? 그럼 얘는 3.9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루트 156이 도대체 얼마냐는 거야. 왜냐하면 자, 우리가 제곱근표를 보시면 루트 1부터 시작해서 루트 어디까지? 99.9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넘어가는 수는 제곱근표를 벗어나잖아. 그럼 도대체 그 값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 그게 이 문제야. 그럼 잘 봐. 지금 얘를 뭐를 기반으로 해서 완전 제곱수 기준은 거의 시험 요거 2가지밖에 안 남아. 뭐 좀 더 나가면 10의 6제곱인데 10의 제곱 100, 10의 4제곱 10,000 또는 얼마지? 10만을 기반으로 100만이죠. 100만을 기반으로 하여 수를 뭐 한다? 분리할 거야. 자 그럼 잘 보세요. 루트 156은 얘랑 얘를 써먹어야 되니까 1.56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냐? 100이라고? 또는 얘를 기반으로 쓰면
15.6 곱하기 10이잖아. 근데 얘는 루트 10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분리하면 루트 15.6 곱하기 루트 10이 되는데 얘는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 하지만 루트 10은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호는 성립되지만 얘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얘를 그 기준으로 풀으라는 거야. 왜? 루트 분리하자. 그럼 어떻게 돼? 루트 1.56 곱하기 루트 10의 제곱은 제곱과 루트 캔슬 되니까 10만 남잖아. 어떻게 돼? 루트가 없잖아. 그리고 루트 1.56은 얼마야? 얘래. 여기다 10 곱하니까 어떻게 돼? 소수점을 어떻게 된다? 한 칸 이동해서 써주면 되니까 우리가 156, 루트 156이라는 숫자는 이것과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제곱근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 제곱수를 어떻게 써먹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이 문제가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56을 1.56 기반으로 바꿀 수도 있고 15.6 기반으로도 수를 분리할 수 있는데 15.6을 쓰게 되면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완전 제곱수가 아닌 거야. 10이 완전 제곱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루트가 남아있잖아.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정지하시고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2, 3, 4, 5로 계속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작업인지 이해되지? 자, 요게 조금 설명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요걸 여러분 이제 잘 푸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루트 얼마죠? 1560이지. 그러면 두 가지로 다 분리를 한번 해보자. 분리하면 첫 번째 1.56으로 기반으로 분리를 하면 1.56에서 1560이 되려면 소수점이 뒤로 몇 칸 가야 돼? 3칸 가야 되니까 10의 세제곱인데 얘는 무관이야. 완전 제곱수가 아니지. 얘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야. 15.6을 기반으로 하면 15.6은 여기 있잖아. 그럼 1560이 되려면 뒤로 몇 칸이야? 2칸 가면 되니까 10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다시 얘기해서 1560이라는 수를 15.6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바꾸면 자 근호의 분리 그러면 루트 15.6 곱하기 10이 되니까 계산 결과는 이 값은 근호가 없는 3.950의 간단한 계산이니까 10 곱하니까 소수점 한 칸 이동 39.50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식. 자, 세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세 번째 거 보면 루트 0.0156. 자, 그럼 얘는 소수 형태는 무조건 뭘로 바꿔? 분수로 바꾸는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칸 갈 수 있지. 소수만은 4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만분의 156이지. 근데 156은 여전히 쓰잘데기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분자를 뭘로 바꿔야 돼? 1.56으로 바꾸든지 뭘로 바꿔야 돼? 15.6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소수점을 여기서 두 칸을 앞으로 보내버리면 루트 왜? 한 칸 보내는 건 의미가 없잖아. 두 칸을 보내면 분모는 100이 되고 이 두 칸 사라진 대신에 여기서 소점이 두로 앞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지. 그럼 분모가 100 무슨 제곱이야? 10의 제곱이니까 10분의 분자는 루트 1.56이다. 근데 루트 1.56의 값은 얼마지? 얘였고 분모가 10이니까 소수점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칸 전진해야 되니까 답은 0.124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야. 애매하죠? 이게 여러분한테 어려울 겁니다. 이게 지금 아마 금요일 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쏟아지긴 할 건데 집에서 한번 잘 생각해봐. 숫자의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작업도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작업. 네 번째 작업은 너무 아래다 썼네 선생님이. 자, 네 번째 작업은요. 루트 15600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1.56을 기반으로 한다면
여기다가 하나 둘셋네 칸 가야 되니까 10의 4제곱이네. 얘가 제대로 된 거야. 15.6은 할 필요도 없지. 만약에 한 번만 더 써볼게요. 15.6을 기반으로 하면 15.6은 소점이 여기 있으니까 뒤로 하나 둘 세 칸만 가면 되니까 10의 세제곱인데 얘가 완전 제곱수가 아니니까 쓸모없다는 거야.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분리하면 루트 1.56 곱하기 10의 4제곱은 동그라미가 4개니까 100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1.56의 값은 여기가 있는데 1.124인데 뒤로 소점 2칸 땡기면 되니까 124.9라고 우리가 바로 그 근사값을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답은 이미 2번이 나왔고요.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면 루트 소수점이 좀 많네요. 0.00156 맞아요? 그럼 얘는 분수를 일단 바꿔보면 하나 둘셋넷 5개 하나 5개 분의 156 쓰잘데기 없지. 자, 분모를 뭐야? 10의 제곱 아니면 10의 4제곱 아니면 6제곱 짝수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한 칸만 옮길까요? 그러면 동그라미 4개 분의 이거 사라지는 대신에 분모 분자가 10으로 나눠졌으니까 여기 있던 숫자가 한 칸 앞으로 당겨가니까 얘랑 같다는 거죠. 왜? 다시 분모 분자에 10을 곱하면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분모를 분리하면 얘는 10의 4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만이라고 하는 것은 100을 2번 곱한 거랑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루트 15.6은 3.950이니까 여기 있던 소수점이 앞으로 몇 칸? 2칸 땡겨야 되는 거니까 0.0395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와 관련된 문제 해서 일단 여러분 과제는 근데 강의를 오늘 가서 바로 미리 좀 올릴 겁니다. 미리 수업 듣고 쳐주지 마세요. 자, 해결의 법칙은 페이지 53페이지까지 비어있는 거 없이 쌍둥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 풀어주시고요. 라이트 셀은요. 자, 라이트 셀은요. 페이지로 얘기할게요. 페이지 32페이지부터 한 단원 다 끝냈어요. 페이지 32페이지부터 페이지 45페이지까지. 자, 문제 번호로는 208번부터 샵 208번부터 346번까지입니다. 자, 절대 한 번에 문제 하루 만에 공부 못하니까 오늘부터 꼼꼼하게 하세요. 먼저 해법 먼저 공부 다 하시고요. 그 다음 뭐지? 라이트생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또 금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곱근 계산 확인 좀 하고 잘 되면 이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할 건데 원리는 우리가 문자로 사용한 시계 계산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를 게 없고 루트가 사용된 것밖에 그 차이가 없으니까 그 차이를 잘 지혜롭게 뒷선 구별해 가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